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아내 혜숙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네요. 저는 정민수라고 합니다. 올해 62세, 은퇴한 지 2년째인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아내가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등산이었어요.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시작했지만 어느새 제 삶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죠.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은 꼭 북한산을 찾았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 집을 나서 7시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산에 오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으면 그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산마루 카페라는 이름의 조그만 가게였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비가 와서 잠시 비를 피하려고 들어갔다가 커피 맛이 괜찮아서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에는 점원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이름은 은숙이라고 하셨죠. 첫인상은 참 차분하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산행 가시는군요. 처음에는 이런 인사말 정도였습니다. 저도 네,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간단히 주문만 했고요. 하지만 몇 주 지나면서 점차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느 코스로 가실 예정이세요? 날씨가 좋네요.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산에서 내려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커피 진하게 드릴까요? 은숙 씨의 이런 작은 배려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점원이 아니라 정말 제 안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하산 후에 들렀을 때는 제가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살펴보시고는 물을 따로 한 잔 더 주시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은숙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손님 혹시 혼자 사세요? 자주 혼자 오시는 것 같아서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등산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해졌네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남편이 5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나서 혼자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죠. 그 순간 왠지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좀 더 깊어졌어요. 혼자 사는 게 참 쓸쓸하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맞아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혼자, 텔레비전 볼 때도 혼자.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등산을 다녀와서 카페에 들러 은숙 씨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제 하루의 작은 위안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산에서는 어땠어요? 단풍이 많이 들었나요? 네, 정말 예뻤어요. 특히 정상 근처가 장관이었는데 은숙 씨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는 요즘 일이 바빠서 산에 갈 시간이 없어요. 대신 손님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만족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은숙 씨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등산을 마치고 카페에 들렀는데 은숙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어디 계세요? 아, 며칠 쉬신다고 하셨어요. 별 생각 없이 커피만 마시고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은숙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봐도 그냥 쉬신다고 하셨어요 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제가 은숙 씨를 얼마나 챙기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매번 등산 후에 들르는 카페에서 나누던 그 짧은 대화가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분이 없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견딜 수 없어서 가게 사장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사장님, 은숙 씨가 요즘 안 보이는데 혹시 어디 가신 건가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이 자주 오시는 분이시네요. 사실 은숙 씨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죠? 많이 아프신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울 대병원이라고 들었어요. 큰 병은 아니라고 하시던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은숙 씨가 병원에 혼자 계실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문병 오는 사람도 없을 테고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다음날 서울 대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주제넘은 일일까 망설였지만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커피를 마시며 인사라도 나눈 사이인데 아픈데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은숙 씨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끈질기게 부탁해서 겨우 병실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6인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은숙 씨가 누워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이셨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은숙 씨. 제 목소리에 은숙 씨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보자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민수 씨? 어떻게 여기까지? 카페에서 안 보이셔서 걱정이 돼서 왔어요. 많이 아프세요? 은숙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보는 아는 얼굴이라 더 그러셨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찡해졌어요. 이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위염이 심해져서 입원했어요. 큰 병은 아닌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회복이 좀 더뎌요.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혼자 병원에 계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간병인도 없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고 계셨어요. 가족분은 안 계세요? 친정 식구들은 다 멀리 살고 있고 시댁 식구들과는 남편 돌아가신 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쓸쓸한 표정을 숨길 수 없으셨어요.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은숙 씨가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계속 오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죠.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죽 끓여왔어요. 병원 음식이 맛없으시죠? 집에서 직접 죽을 끓여서 보온통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전복죽, 닭죽, 야채죽 등등 영양가 있는 걸로 골라서요. 은숙 씨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도 맛있게 드셨어요. 병원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챙겨드렸습니다. 세면도구가 떨어지면 사다 드리고 환자복이 더러워지면 빨래도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도움을 받을 줄 몰랐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하지만 사실은 제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이렇게 누군가를 챙기는 일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의 과거, 결혼 생활, 그리고 혼자가 된 후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교 선배였어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떠났어요. 민수 씨 부인은 어떠셨어요? 저희는 중매로 만났어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떠났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일주일 후 은숙 씨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제가 모시고 집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은숙 씨는 원룸에 혼자 사시고 계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공간이었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집이 편해요. 하지만 병원에서 민수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마음도 이상해졌습니다. 저도 병원 생활이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은숙 씨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느새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퇴원하셨으니 이제 카페에 다시 나가실 건가요? 네, 다음 주부터 나가려고 해요. 사장님께서 기다려 주셨거든요. 며칠 후 은숙 씨가 카페에 복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은숙 씨의 환한 미소가 반가웠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민수 씨, 오늘도 등산 가세요? 네, 그런데 은숙 씨 몸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민수 씨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단순히 카페 점원과 손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은숙 씨, 시간 되실 때 같이 산책이라도 해볼까요? 등산은 힘드시겠지만 등산로 입구 쪽으로 가벼운 산책 정도는 어떨까요? 은숙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요. 저도 요즘 운동 부족인 것 같아서 걱정이었거든요. 다음 주 일요일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시작해서 완만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 단풍이 절정인 시기여서 주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이런 풍경을 보니까 마음이 상쾌해져요. 그죠? 저도 처음에는 등산이 힘들었는데 이런 풍경을 보면 피로가 다 풀려요. 걷다가 나무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고 예쁜 풍경 앞에서 잠시 서서 감상하기도 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침묵도 편안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은숙 씨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은숙 씨의 손을 잡고 붙잡아 드렸어요. 아, 깜짝이야.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은숙 씨의 손을 잡고 있는데 쉽게 놓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숙 씨도 저도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먼저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렇게 손을 잡은 채로 몇 분을 더 걸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손바닥에서 전해오는 은숙 씨의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민수 씨. 네. 이렇게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은숙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산책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특별한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또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먼 곳까지 가기로 했어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와, 여기서 보는 풍경이 정말 멋지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예요.
혼자 올 때마다 여기서 쉬어가곤 했어요. 전망대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걸 혼자만 보기에는 아까웠겠어요. 맞아요. 이제는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자연스럽게 은숙 씨의 어깨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저도 은숙 씨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얼마만인지. 저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런 걸 잊고 살았나 봐요. 그렇게 30분 정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은숙 씨의 어깨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 조금씩 차가워지는 저녁 공기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산하는 길은 어두웠지만 손전등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어요. 조심하세요. 어두우니까 돌부리 조심하시고요. 고마워요. 민수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든든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며칠 후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원래 산책 약속이 있던 날이었는데 비 때문에 취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은숙 씨가 연락을 주셨어요. 민수 씨, 비가 와도 괜찮으면 짧게라도 산책해 볼까요? 우산 있잖아요. 비 오는데 괜찮으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빗소리 들으면서 걷는 것도 운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산을 들고 만났습니다. 하나의 우산을 둘이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이 붙어서 걸어야 했어요. 은숙 씨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고 가끔은 팔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우산이 작네요. 민수 씨가 비 맞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키가 크니까 이 정도가 맞아요. 비 오는 날의 산책은 색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빗소리와 함께 걷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은숙 씨와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손이 차갑네요. 은숙 씨의 손이 정말 차가웠어요. 저는 은숙 씨의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따뜻해져요. 고마워요. 정말 따뜻해요. 그 순간 은숙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고마움을 넘어선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은숙 씨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어요. 계절이 겨울로 바뀌어 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산책하기가 힘들어졌지만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때로는 실내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찜질방에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영화를 보러 갔어요. 로맨스 영화였는데 극장에서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영화 중간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게 되었고 은숙 씨의 머리가 제 어깨에 기대지기도 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은숙 씨가 말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랑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날 헤어질 때 처음으로 볼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정말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지만 둘 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같이 영화 봐요.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어요. 헤어질 때마다 볼에 키스하는 것이 우리만의 작별 인사가 되었고 함께 걸을 때는 항상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 씨, 저 혹시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 이상해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은숙 씨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우리 나이에 연애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은숙 씨,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겨울이 깊어질 무렵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은숙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은숙 씨를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한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은숙 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민수 씨가 좋아요. 병원에 있을 때 찾아와 주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저를 챙겨주시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고마움을 넘어선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꼭 잡았어요. 은숙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런 감정이 오랜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우리가 편한 속도로 가면 되는 거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서로를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함께 산책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서로를 돌보는 일상이 계속되었죠. 다만 예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게 되었어요. 포옹도 하고 더 오래 손을 잡고 있기도 하고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게 서로에게 기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 저희 아이들에게는 언제 이야기할까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요. 우리도 서로에게 익숙해진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였어요. 이해해 줄지 걱정도 되었고 괜한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은숙 씨와 처음 만났던 걸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사이에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정말 빨랐어요. 작년 이맘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요. 그냥 커피 마시러 가던 카페였는데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자 우리는 벚꽃 구경을 하러 갔어요. 여의도 공원의 벚꽃 축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벚꽃 떨어지는 모습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제 아들 준호가 아내 손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희들 웬일이야? 저희도 벚꽃 구경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분은 누구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숨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분은 은숙 씨라고 하셔. 좋은 분이야. 은숙 씨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아마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준호야, 너희들 먼저 가 있어. 아빠는 잠시 후에 갈게. 아들 가족이 먼저 자리를 떠난 후 은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을까요? 아드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알려야 할 일이잖아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그분은 누구세요? 혹시 사귀시는 분인가요? 그런 셈이지. 아버지, 정말요? 언제부터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야. 좋은 분이야 걱정하지 마. 저희도 한번 제대로 뵙고 싶어요. 아버지가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셨다니 다행이에요. 다행히 아들이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며칠 후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제가 오히려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은숙 씨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손자도 은숙 씨를 금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또 놀러 와요. 그래, 할머니가 또 올게. 은숙 씨도 아들 가족을 만나고 나서 더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았어요. 여름이 되자 우리는 더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계곡 피서도 가고 바다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가면 당연히 방은 따로 썼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민수 씨, 이렇게 여행 다닌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혼자 여행할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은숙 씨와 함께니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바닷가를 손잡고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햇살이 따가웠지만 은숙 씨가 챙겨온 모자를 함께 쓰며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모자가 작네요. 민수 씨 머리가 햇볕에 타겠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걸요.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2년째 함께 보내는 가을이었어요. 작년과 같은 등산로를 걸으며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손을 잡았던 곳이 어디였죠? 저기 벤치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다시 앉아보니 작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숙 씨, 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매일 따로 살면서 만나는 것보다는 함께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이 살자고요? 네. 물론 결혼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은숙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은숙 씨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민수 씨와 함께 있을 때가 훨씬 행복하거든요. 그럼 우리 정말로 결혼할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62세와 58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서로에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결혼 준비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님 행복하세요. 아들과 며느리의 축하를 받으며 은숙 씨와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은숙 씨의 작은 살림을 제 집으로 옮겨오는 날,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농담처럼 인사를 나누며 웃었지만 마음은 진지했어요. 이제 정말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사이가 된 거니까요.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 이상하지 않나요? 이 나이에 신혼생활이라니. 이상할 게 뭐가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설레는 법이죠. 정말 설렜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은숙 씨가 옆에 있다는 것,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하루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요?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산에 갈까요? 오랜만에 정상까지 올라가 보자고요. 좋아요. 이제는 정말 함께 등정할 수 있겠네요.
함께 등산을 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올라가서 혼자 내려왔는데 이제는 함께 올라가고 함께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무리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요즘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예전에는 혼자 먹던 도시락이 이제는 둘이 나눠 먹는 도시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완전히 적응이 되었어요. 서로의 생활 패턴도 알게 되고 작은 습관들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운동하고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의 시간을 보낸 후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수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가끔 서로 안아주고 볼에 키스하고 손을 잡고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들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겨울이 되자 둘이 함께 보내는 첫 번째 겨울이었어요. 추운 날씨에 함께 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깨달았습니다. 추우면 더 가까이 오세요. 네, 정말 따뜻하네요.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혼자 살 때는 전기장판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전기장판보다 따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어갔어요. 서로의 버릇도 알게 되고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마저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은숙 씨는 TV 소리를 너무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민수 씨는 신문을 너무 오래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불평들도 서로 웃으면서 조율해 나갔어요. 젊었을 때는 못 배운 양보와 배려를 이제야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놀러 올 때는 정말 시끌벅쟁했어요. 하지만 은숙 씨가 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지훈이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까? 네.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은숙 씨도 손자를 봐주는 걸 정말 좋아하셨고 지훈이에게는 진짜 할머니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어느덧 함께 산 지 1년이 되어 갔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일에는 작은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이었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1년 전에는 이런 여행을 함께 할 줄 몰랐죠. 정말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계속 함께 여행 다녀요. 제주도 바닷가를 손잡고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어요. 어디 가고 싶은 곳, 뭘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서로가 그리워집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함께 가고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갑니다. 민수 씨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이제 혼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농담을 하면서도 정말 진심이었어요. 서로에게 의존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예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떠난 후 혼자 지내던 외로운 시간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그리고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쓸쓸함까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에 돌아가면 은숙 씨가 기다리고 있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이런 대화를 매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함께 시작했어요. 사진 찍기와 요리 배우기입니다.
함께 요리 클래스에 다니면서 새로운 음식들을 배우고 집에서 함께 만들어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번에는 파스타를 배워볼까요? 좋아요. 저도 양식 만드는 걸 배우고 싶었어요. 서로 앞치마를 메어주고 함께 재료를 다듬고 맛을 보면서 요리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가끔 실수해서 음식이 이상하게 나와도 함께 웃으면서 먹어요. 사진 찍기도 재미있는 취미가 되었어요. 함께 여행 가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예쁜 풍경 앞에서 같이 찍는 사진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네요. 은숙 씨가 원래 사진발이 좋으세요. 그런 칭찬을 주고받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젊은 연인들 못지않게 설레고 즐겁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함께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스트레스를 나눠서 받다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정말 행복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웃을 일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어요. 여행하고 싶은 곳들, 해보고 싶은 일들, 그리고 언젠가 손자들에게 들려줄 우리의 사랑 이야기까지. 지훈이가 커서 결혼할 때 우리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해야 할 텐데요. 당연히 건강할 거예요. 서로 돌봐주면서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인 것 같아요.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어깨에 기대어 텔레비전 보는 것, 함께 요리해서 나눠 먹는 것,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는 것. 이 모든 일상들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등산로 입구 카페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병원에서 외롭게 계시던 은숙 씨를 찾아간 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60이 넘어서도 설레고 행복하고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은숙 씨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운명에, 그리고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는 손을 잡고 등산로를 걸을 예정입니다. 처음 만났던 그 카페를 지나 산 정상까지 함께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정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서로에게 고백할 겁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을 매일 해도 부족할 만큼 저희의 사랑은 매일매일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